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산과 들에 둘러싸인 그 마을에는 한 과부 마님이 살고 있었으니 사람들은 그녀를 이연 마님이라 불렀습니다. 이연 마님은 20살 꽃 같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시부모도 모시지 않은 채 홀로 작은 양반가의 대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장독대 위에 앉은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과부가 있다지. 쉿! 함부로 말하지 마시오. 그 마님은 고운 몸가짐에 한 점 허물이 없다 하지 않소. 마을 사내들의 수군거림은 바람결에 실려 돌았으나 마님의 높은 담장을 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연 마님의 초롱초롱한 눈동자는 깊은 산속 옷 같은 샘물처럼 맑고 깨끗하였으니 어느 누구도 감히 그 앞에서 불손한 말 한마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이른 봄날이었습니다. 마을 원님이 가난한 집안이지만 성실하기로 소문난 젊은 마당쇠를 이연 마님의 집에 보냈습니다. 그 마당쇠의 이름은 장식이었습니다. 23세 나이에 튼튼한 두 팔로 온 마을의 힘든 일을 도맡아 하던 사내였지요. 마님, 소인 장식이라 하옵니다. 이 댁의 마당을 돌보고 잔일을 돕도록 원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장식은 깊은 절을 올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이연 마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삼봉우리처럼 단단한 어깨와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습니다. 마님의 가슴에 잠시 바람 한 줄기가 스쳐 지나가는 듯했으나 곧 정신을 차리고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그러하였구나. 우선 마당의 잡초를 뽑고 장작을 패어 부엌 옆에 쌓아두거라. 장식은 묵묵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 아래 그의 이마에서는 구슬 같은 땀방울이 맺혔고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은 오르내렸습니다. 이연 마님은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자신의 시선을 깨닫고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생각인가. 과부의 몸으로 저녁이 되어 장식은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 세수를 하였습니다. 차가운 물이 그의 얼굴과 목을 타고 흘러내렸고 이연 마님은 부엌에서 저녁 찬거리를 준비하며 그 모습을 훔쳐보았습니다. 장식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은 달빛 아래 은빛으로 빛났습니다. 장식아, 저녁을 먹고 가거라. 하루 종일 일했으니 배고플 터이니. 마님의 말에 장식은 몹시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양반가의 마님이 마당쇠에게 직접 음식을 주는 일은 흔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저희는 그저 내 뜻이니 거절 말고 먹거라. 내일도 일찍 와서 일을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장식은 마당 한쪽에 앉아 이연 마님이 내어준 밥그릇을 받았습니다. 밥에서는 따스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반찬은 소박하지만 정갈했습니다. 장식은 마음속으로 감사함을 느끼며 밥을 먹었습니다. 그날 밤 이연 마님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달빛이 뜰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바람결에 풀잎이 서걱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을 잃고 3년이 지났건만 오늘따라 가슴속에 피어오르는 이 이상한 감정은 무엇인지 그녀는 자신의 뺨을 만져보았습니다. 뜨겁게 달아오른 살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이고, 내가 왜 이러한가. 과부의 몸으로 이런 생각을 하다니. 이연 마님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하지만 눈을 감으면 장식의 단단한 팔뚝과 그의 진중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뒤척이다가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장식은 약속대로 일찍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낯선 가마꾼들을 만났습니다. 화려한 비단으로 장식된 가마와 그 뒤를 따르는 하인들. 장식은 궁금한 마음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저기 누구신가요? 이 마을에 찾아오시는 분이? 한 하인이 거만한 눈초리로 장식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답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다. 이 사람아, 우리 도령은 인근 고을의 양반이시고 이 마을에 과부를 들였다는 소문을 듣고 오셨다.
장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마을의 과부라면 설마 이연마님을 말하는 것인가? 그는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연마님의 집 근처에 다다르자 과연 화려한 가마가 문 앞에 멈춰 서 있었고 잘 차려입은 젊은 양반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장식은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연마님, 오랜만입니다. 한양에서 소식을 듣고 찾아왔소. 그대의 남편이 죽은 지도 이제 3년. 과부의 몸으로 홀로 지내기 쓸쓸하지 않소? 낯선 양반의 목소리에는 달콤한 꿀이 발린 듯했지만 장식은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때 이연마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련님, 갑작스런 방문이 놀랍습니다만 소녀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고 있사옵니다. 부디 돌아가시옵소서. 양반의 목소리가 단번에 차가워졌습니다. 아직도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였구나. 좋다. 하지만 알아두어라. 내 정체가 밝혀지면 이 고요한 시골 생활도 끝이다. 장식은 숨을 죽였습니다. 정체라니? 이연마님에게 무슨 비밀이 있다는 말인가? 그는 더 듣고 싶었지만 양반이 가마에 오르는 소리에 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가마가 떠난 후 장식은 평소처럼 일을 하러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이연마님의 안색이 어두웠고 그녀의 눈에는 깊은 걱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호수처럼 깊던 눈동자에 파문이 일듯 불안함이 비쳤습니다. 마님, 괜찮으십니까? 장식의 물음에 이연마님은 깜짝 놀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장식이구나. 괜찮다. 그저 아침부터 귀찮은 손님이 와서 그러니. 그날 하루 장식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연마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그녀의 얼굴에 근심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해가 질 무렵 마당을 쓸던 장식의 눈에 이상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담장 근처 풀숲에 반짝이는 것이 있었으니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작은 옥비녀였습니다. 이것은 마님의 것인가? 장식이 비녀를 들고 있을 때 이연마님이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그녀의 눈이 커지더니 급히 장식에게 다가왔습니다. 그것을 어디서 찾았느냐? 담장 근처 풀숲에서 발견했습니다. 마님. 이연마님은 비녀를 받아들고는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 맺힌 것은 눈물인지 달빛인지 장식은 알 수 없었습니다. 장식아, 오늘 일을 마치거든 저녁 무렵에 내 방으로 오너라. 할 말이 있다. 장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마님의 방으로 오라니. 그것은 신분을 뛰어넘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연마님의 눈빛에는 비밀과 함께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네, 마님. 소인이 해질녘에 찾아뵙겠습니다. 하루가 저물고 장식은 약속대로 이연마님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그의 가슴은 북소리처럼 크게 울렸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들을지, 그리고 이 금지된 만남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깊은 숨을 들이마신 장식은 조심스레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시오, 장식. 이연마님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문 너머로 흘러나왔습니다. 장식은 떨리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촛불 하나만이 타오르고 있었고 이연마님은 창가에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님, 소인이 왔습니다. 이연마님은 고개를 돌려 장식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니 마치 꽃잎에 이슬이 맺힌 듯 눈가가 촉촉했습니다. 오늘 그대가 발견한 비녀는 내가 한양에서 가져온 마지막 물건이오. 그녀는 비녀를 손끝으로 어루만지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과부라고 마을에 소문이 났지만 사실은 나는 남편을 잃은 게 아니오. 나는 도망쳐 나온 것이오. 장식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연마님은 한숨을 내쉬고 계속했습니다. 나는 한양의 양반과 규수였소. 하지만 동족상잔의 비극 속에서 가문이 몰락하고 부모님은 날 권세 있는 정승의 첩으로 보내려 했소. 나는 그 운명을 거부하고 이곳으로 도망쳤소. 이연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비녀를 꽉 쥐었습니다. 오늘 찾아온 그 양반은 날 찾아온 정승의 아들이오. 내 행방을 알아내고 찾아온 것이지. 장식은 마음속 분노가 일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이연 마님 앞에 다가갔습니다. 마님, 소인이 있는 한 아무도 마님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이연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부끄러움도 잊은 채 두 손으로 장식의 손을 잡았습니다. 장식, 내가 있어. 참으로 다행이오. 이 깊은 산골에서 의지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둘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마님, 마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 수령 나리께서 오셨습니다. 몸종의 다급한 목소리에 이연 마님은 창백해졌습니다. 장식은 재빨리 일어섰습니다. 소인이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장식이 마당으로 나가보니 횃불을 든 관원들과 함께 마을 수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 뒤에는 아침에 보았던 그 젊은 양반이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집에 거짓 과부가 살고 있다고 들었소. 한양에서 도망친 죄인을. 수령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장식은 단단히 마음을 먹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수령 나리,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댁의 마님은 3년 전 남편을 여인 과부이십니다. 젊은 양반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거짓말 마라. 그녀는 한양 조씨 가문에 도망친 딸이다. 첩으로 들이려던 여인인데 본래 전날 밤 도망쳤지. 수령은 관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어서 그 여인을 잡아들이거라. 관원들이 움직이려는 찰나 이연 마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녀는 놀랍게도 의연한 모습으로 당당히 걸어 나왔습니다. 내가 바로 그 여인이오. 하지만 나는 죄인이 아니오. 내 몸을 팔지 않기 위해 도망친 것뿐이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장식은 이연 마님 앞에 서서 그녀를 보호하려 했습니다. 비키시오. 장식, 이제는 모든 것이 밝혀졌으니. 이연 마님의 말에 장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오, 마님. 저희는 마님을 지키겠습니다. 젊은 양반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디 천한 마당쇠가 감히. 너는 그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것이냐? 그녀는 조정의 대신을 모욕한 죄인이다. 조령이 이연 마님을 가리키며 선언했습니다. 이연, 아니 조씨 가문의 영예는 지금 체포하여 한양으로 압송한다. 내일 새벽에 출발할 것이니 준비하라. 이연 마님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식은 절망적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이연 마님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장식, 오늘 밤 달이 지면 내 방으로 오시오. 관원들이 이연 마님을 방으로 들여보냈고 문 앞에는 보초가 섰습니다. 장식은 마당에 홀로 남겨진 채 그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달이 지면 그것은 한밤중을 의미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마을은 고요해졌습니다. 횃불은 꺼지고 관원들은 졸음에 빠졌습니다. 장식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이연 마님의 방으로 다가갔습니다. 보초는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마님, 장식이 작게 소리쳤습니다. 문이 살짝 열리고 이연 마님의 가녀린 손이 그를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방 안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지만 장식은 이연 마님의 향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장식, 내 말을 들으시오. 나는 내일 새벽 한양으로 끌려갈 것이오. 하지만 그 전에 내 마음을 그대에게 전하고 싶소. 이연 마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장식은 어둠 속에서 그녀의 얼굴을 찾았습니다. 마님, 소인도 마음이 있습니다. 신분이 다르고 세상이 허락지 않아도 이연 마님의 손가락이 장식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단 하룻밤만이라도 내 이름을 불러주시오. 이연이라고. 장식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연. 그 이름을 부르는 순간 두 사람 사이의 세상의 벽은 무너졌습니다. 이연의 버들가지 같은 손이 장식의 얼굴을 어루만졌고 그들의 가슴은 봄날의 꽃잎처럼 떨렸습니다. 달빛이 스며드는 작은 방에서 그들은 서로에게 세상을 잊은 채 영원을 약속하는 달빛이 되었습니다. 바람결에 스치는 손길과 소나무 가지 사이로 비치는 달빛처럼 그들의 유인은 은밀하고도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새벽이 오기 전 장식은 결심했습니다. 그는 이연을 이대로 보낼 수 없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
장식은 이연의 품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녀의 호수같이 깊은 눈동자에는 아직 달빛이 고여 있었고 가을 단풍처럼 붉게 물든 뺨은 지난 밤의 유의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장식, 어디로 가시려 하오? 이연은 버드립처럼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대로 한양으로 끌려가시게 할 수 없소이다. 조인이 마님을, 아니 이연을 구해드리겠소. 장식은 결연한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이연의 가녀린 손이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위험하오. 관원들이 깨어나면 걱정 마시오. 이 마을에서 자란 소인은 상기를 훤히 알고 있소. 조인을 믿으시오. 이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침상 아래에서 작은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내가 한양에서 가져온 유일한 재물이오. 위급할 때 쓰려고 아껴두었소. 보따리를 펼치자 몇 개의 은자와 작은 금비녀가 나타났습니다. 장식은 그것을 보고 놀랐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서둘러야 하오. 관원들이 깨기 전에 떠나야 하오. 두 사람은 조용히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에는 관원 2명이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대문 앞에도 한 명이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장식은 이연의 손을 꼭 잡고 담장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이쪽이요. 숲으로 들어가면 산길이 있소. 두 사람은 달빛 아래 그림자처럼 움직였습니다. 담장을 넘어 마을 뒤편 숲으로 들어서니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 우리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모양이오. 장식이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더 빠르게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양반가의 규수로 산길을 걷는데 익숙하지 않았지만 장식의 도움으로 어둠 속에서도 발걸음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북소리처럼 요동쳤고 숨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산 너머 작은 암자가 있소. 그곳에서 하룻밤 쉬었다가 다음 고을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이오. 산길은 점점 가팔라졌고 이연의 버들가지 같은 허리는 힘겨움에 휘어졌습니다. 장식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며 때로는 그녀의 허리를 받쳐주었습니다. 그때마다 어젯밤의 기억이 불꽃처럼 타올라 두 사람의 숨결은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저기 보이오? 작은 암자의 불빛이. 동이 트기 직전 그들은 겨우 산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멀리 아래로는 고즈넉한 암자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뒤에서 횃불이 보였습니다. 마을 수령의 관원들이오. 이렇게 빨리 쫓아올 줄은. 장식은 당황했지만 곧 결심한 듯 이연을 바위 뒤로 이끌었습니다. 조인이 그들을 따돌리겠소. 이연, 당신은 저 암자로 내려가 스님께 도움을 청하시오. 조인은 곧 따라가리다. 이연은 놀란 눈으로 장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요. 함께 가야. 걱정 마시오. 조인은 이 산을 내 손바닥처럼 알고 있소. 반드시 당신을 찾아갈 것이오. 장식은 이연의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에 짧게 입을 맞추고는 재빨리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관원들의 주의를 끌었습니다. 여기 있다. 도망자가 여기 있다. 관원들의 횃불이 장식이 있는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연은 가슴을 쓸어안으며 바위 뒤에 숨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작은 새처럼 빠르게 뛰었습니다. 장식은 능숙하게 산길을 달려 관원들을 유인했습니다. 그의 발은 바람을 가르는 듯했고 관원들은 그 뒤를 헐떡이며 쫓았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암자와 반대 방향으로 달렸습니다. 이연은 관원들이 멀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암자를 향해 내려갔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주변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장식에 대한 걱정과 함께 어젯밤의 뜨거운 추억이 공존했습니다. 그녀의 살결에는 아직도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고 귓가에는 그의 열정적인 속삭임이 맴돌았습니다. 암자에 도착한 이연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이 든 스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이른 아침에 누구시오? 스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제발. 이연의 간절한 눈빛에 스님은 말없이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암자 안은 조용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스님은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내어주었습니다. 어떤 연유로 이 산중까지 오셨소?
이연은 짧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듣다가 말했습니다. 세상사 인연이란 것이 참으로 묘하구려. 내칠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것이. 그때 암자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은 놀라 일어섰으나 스님이 손짓으로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걱정 마시오. 관원들은 이곳까지 오지 않을 것이오. 문이 열리고 피투성이가 된 장식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그의 옷은 찢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긁힌 자국이 있었습니다. 장식. 이연은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소. 관원들은 모두 따돌렸소. 장식은 웃으려 했지만 고통으로 인해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스님은 재빨리 약통을 가져와 그의 상처를 치료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목숨을 걸고 이 여인을 지켰구려. 장식은 스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이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지난밤의 열정과 함께 깊은 사랑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연은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에 가져갔습니다. 내 심장이 이렇게 뛰는 것이 들리오? 이것은 모두 당신 때문이오.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이연은 상처 입은 장식을 돌보면서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장식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관원들은 당분간 우리를 찾지 못할 것이오. 하지만 마을로 돌아갈 수는 없소. 괜찮아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이연의 말에 장식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들의 숨결은 다시 뜨거워졌고 상처의 아픔도 잊은 채 서로를 향한 욕망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장식의 손길은 바람결처럼 이연의 몸을 스쳤고 그녀의 촉촉한 입술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떨렸습니다. 산속 작은 암자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세상의 모든 금기를 넘어서는 사랑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이연, 장식,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서로의 몸을 탐하는 순간 암자 바깥에서 갑자기 요란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놀라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냐? 암자 안에 있는 자는 나오너라. 조령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들을 결국 찾아낸 것입니다. 숨으시오. 장식이 다급히 속삭였습니다. 이연은 허둥지둥 흐트러진 의복을 바로잡았습니다. 장식은 상처를 무릅쓰고 일어서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암자의 뒤편에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그 너머로 빽빽한 숲이 보였습니다. 스님께서 들어오시기 전에 저 창문으로 빠져나가야 합니다. 두 사람은 소리 없이 움직였습니다. 창문은 좁았지만 간신히 몸을 비틀어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연이 먼저 나가고 장식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바깥에서는 관원들의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수색하라. 어디 숨어 있겠지. 숲으로 뛰어든 두 사람은 나무와 덤불 사이로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이연의 심장은 새처럼 빠르게 뛰었고 그녀의 손은 장식의 손을 꼭 붙잡았습니다. 이쪽이요. 장식이 속삭였습니다. 계곡으로 가면 길이 있소. 두 사람은 온 힘을 다해 숲속을 달렸습니다. 이연의 하얀 버들가지 같은 손이 덤불에 긁히고 그녀의 가녀린 발은 돌부리에 걸려 상처가 났지만 그녀는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장식은 앞장서서 길을 열었고 때로는 이연을 부축했습니다. 저기 도망자들이다. 뒤에서 외침이 들렸습니다. 장식은 재빨리 이연을 끌어안고 큰 바위 뒤로 숨었습니다. 그들의 숨결이 하나가 되었고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장식은 이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내 말 들으시오. 앞으로 조금만 가면 깊은 계곡이 나오는데 그곳에서 갈라지는 두 길이 있소. 오른쪽은 마을로, 왼쪽은 산 너머 다른 고을로 가는 길이오. 우리는 장식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화살 하나가 날아와 바위에 꽂혔습니다. 그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빨리 가시오. 장식이 이연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는 관원들의 발소리와 화살이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침내 그들 앞에 깊은 계곡이 나타났고 갈림길이 보였습니다. 이연, 당신은 왼쪽 길로 가시오. 저희는 관원들을 오른쪽으로 유인하겠소.
이연은 놀란 눈으로 장식을 바라보았습니다. 안 돼요. 함께 가야. 걱정 마시오. 저희는 이 산을 훤히 알고 관원들보다 빠르오. 당신을 유인하려는 함정일 수도 있소. 조인이 그들을 따돌린 후 당신을 찾아갈 것이오. 장식의 눈에는 결연한 의지가 빛났습니다. 이연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하세요. 반드시 살아서 나를 찾아오겠다고. 장식은 이연의 손을 가슴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맹세하오. 이 심장이 뛰는 한 반드시 당신을 찾아갈 것이오. 이연의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장식은 마지막으로 그녀의 가을 단풍처럼 붉은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봄날의 꽃향기 같은 짧은 입맞춤이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에는 영원한 약속으로 새겨졌습니다. 가시오. 빨리. 이연은 왼쪽 길로 달려갔고 장식은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오른쪽 길로 뛰었습니다. 저기 있다. 쫓아라. 관원들은 장식을 쫓아 오른쪽으로 향했습니다. 이연은 숨을 죽이며 계속 달렸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장식을 믿기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달린 후 이연은 작은 봇집물 옆에서 숨을 고르며 잠시 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장식과의 뜨거운 순간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단 하룻밤이었지만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버들가지처럼 가녀린 그녀의 몸은 아직도 그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들이 나눈 비밀스러운 유의 열기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장식, 제발 무사하기를. 이연은 마음속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를 무렵 그녀는 낯선 고을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주막이 보였고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주막 안에는 몇몇 나그네들이 있었습니다. 이연은 조심스럽게 한쪽 구석에 앉아 음식을 주문했습니다. 그녀는 비녀를 팔아 얻은 돈으로 식사와 방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아가씨, 혼자 어디를 가시는 길입니까? 주모가 음식을 내오며 물었습니다. 남편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이연은 침착하게 거짓말했습니다. 그때 주막 바깥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연은 긴장했지만 곧 안도했습니다. 그것은 장터로 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이연은 작은 방에 홀로 누웠습니다. 그녀의 눈앞에는 장식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귓가에는 그의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가슴을 쓸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룻밤의 열정은 영원한 그리움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편 장식은 관원들을 따돌리기 위해 산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의 다리는 이미 지쳐 있었고 상처에서는 피가 흘렀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연을 지키기 위해 그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저기 있다. 놓치지 마라. 관원들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장식은 숨을 몰아쉬며 더 빨리 달렸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그의 발이 미끄러졌고 그는 가파른 절벽 아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으아하. 짧은 비명과 함께 장식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관원들은 절벽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죽었나? 이 높이에서 떨어졌으면 살아남을 리 없다. 그래도 시체는 찾아야 하지 않겠나? 관원들은 잠시 논의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돌아갔습니다. 수령 날있게 보고하자 마당쇠는 죽었고 여자는 도망쳤다고. 깊은 계곡 아래 장식은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상처투성이었지만 가슴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한마디 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이연. 다음 날 아침 이연은 일찍 일어나 계속 길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장식과 약속한 대로 산 너머 고을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릴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에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장식, 당신은 정말 살아있겠지요? 길을 걷던 이연은 갑자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푸른 하늘 아래 그녀는 장식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한편 계곡에 쓰러진 장식을 한 노승이 발견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던 노승은 장식을 자신의 작은 암자로 데려가 정성껏 치료해 주었습니다.
젊은이 살아있군. 하늘이 도운 개지. 장식은 며칠 동안 의식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가 마침내 눈을 떴을 때 그의 첫 마디는 이연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연. 어디? 노승은 머리를 흔들었습니다. 나는 자네 혼자 발견했네. 여인은 없었어. 장식은 천천히 일어나려 했지만 온몸이 아파 다시 쓰러졌습니다. 가야 합니다. 약속을 서두르지 말게. 자네 상처가 깊어. 회복해야 갈 수 있을 게야. 장식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이연과의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그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그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장식은 다시 의식을 잃었습니다. 노승은 그의 이마에 수건을 얹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인연이란 참으로 묘한 것. 이렇게 강한 집착을 보니 필시 깊은 사연이 있겠지. 시간은 흘러갔고 이연은 산 너머 고을의 작은 주막에서 일을 하며 장식을 기다렸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장식과 함께했던 그 하룻밤을 꿈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손길, 그의 숨결, 그들이 나누었던 뜨거운 유희. 이 모든 것이 그녀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오늘도 오지 않았군요. 주모는 이연의 슬픈 눈빛을 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기다리는 이가 있습니까? 이연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드시 올 거예요. 그가 약속했으니까요.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그림자가 점점 커져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룻밤의 사랑이었지만 그것은 그녀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순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느 비 내리는 밤 주막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가스로 가려져 있었고 옷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방 하나 주시오. 낮고 쉰 목소리였지만 이연은 그 순간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식, 비에 젖은 남자가 갓을 벗자 이연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장식의 얼굴이었지만 왼쪽 뺨에는 깊은 흉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연, 그가 속삭이듯 불렀습니다. 이연은 눈물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주막 사람들의 시선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당신이군요. 살아있어요. 장식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비에 젖은 옷이었지만 그의 가슴은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약속을 지켰소. 이연을 찾아왔소. 주모는 둘의 상황을 눈치채고 조용히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닫히자마자 이연은 장식의 얼굴을 만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난 상처를 어루만지며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았어요? 모두 당신이 죽었다고. 절벽에서 떨어졌지만 한노승이 날 구해주었소. 몇 달을 앓다가 겨우 일어났지요. 그리고 당신을 찾아 여기저기 떠돌았소. 이연은 장식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의 심장 소리가 그녀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우리는 계속 도망쳐야 하나요? 장식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식을 들었소. 당신을 찾던 정승의 아들이 다른 사건에 휘말려 벼슬에서 쫓겨났다 하오. 이제 우리를 쫓는 이는 없을 것이오. 이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인가요? 그럼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소. 여기서 멀리 떨어진 바닷가 마을로 가서 조용히 살려 하오. 이연의 가슴이 기쁨으로 부풀었습니다. 그녀는 장식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 안았습니다.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아요. 장식의 입술이 그녀의 입술에 닿았습니다. 새벽 이슬을 머금은 꽃잎처럼 부드러운 입맞춤이었습니다. 이연의 몸은 봄날의 꽃같이 떨렸고 장식의 손길은 바람결처럼 그녀의 살결을 어루만졌습니다. 한동안 당신을 생각하며 살았소. 매일 밤 꿈에서도 당신을 만났소. 이연은 붉게 물든 뺨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도 당신과의 하룻밤을 잊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로 얽혔고 그들의 몸은 서로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비 내리는 소리만이 울려 퍼지는 작은 방에서
그들은 다시 한번 뜨거운 유위에 빠져들었습니다. 장식의 거친 손길이 이연의 비단결 같은 살결을 더듬었고 이연의 버들가지 같은 손이 그의 단단한 가슴을 어루만졌습니다. 바깥의 비소리가 그들의 뜨거운 숨결을 가려주었고 오랜 그리움은 폭풍우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이연, 장식, 그들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고 서로의 몸을 탐하는 순간 두 영혼은 하나로 얽혔습니다. 촉촉한 동굴과 딱딱한 방망이가 만나 일으키는 파도는 밤새도록 그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은 채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이연의 꿈속에서도 장식의 꿈속에서도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되자 장식은 조용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비는 그쳤고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연, 일어나시오. 우리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소. 이연은 눈을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오직 희망만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아침을 먹고 짐을 꾸렸습니다. 주모는 그들에게 음식을 싸주며 축복을 빌어주었습니다. 행복하게 사시오. 이연과 장식은 손을 맞잡고 새로운 삶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앞에는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룻밤의 사랑이 영원한 사랑으로 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봄이 오고 햇살 가득한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 집 마당에서는 한 남자가 땅을 일구고 있었고 처마 밑에서는 한 여인이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식, 물 한 모금 마시게나. 이연이 물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장식은 땀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그의 얼굴에 난 흉터는 이제 그의 삶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고맙소, 이연. 두 사람이 이 바닷가 마을에 정착한 지도 벌써 한 해가 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을 부부로 알고 있었고 아무도 그들의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생선국을 끓이려 하오. 당신이 좋아하는. 이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녀는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고 몸을 돌렸습니다. 장식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갔습니다. 또 아프오? 요즘 자주 체한 것 같소만. 이연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달빛 같은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장식, 내 몸에 우리의 아이가 자라고 있어요. 장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이연을 들어 올려 빙글빙글 돌렸습니다. 정말이오? 우리가 부모가 된다고? 이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식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이연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에 우리 아이가. 이연은 그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덮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진 곳에서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당신과의 하룻밤이 내 인생을 바꾸었어요. 이제는 영원한 사랑이 되었네요. 장식은 이연을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맞닿아 뛰는 심장 소리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 거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일몰의 붉은 빛이 바다 위에 금빛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연, 생각해보니 우리는 참 기묘한 인연이오. 마당쇠와 과부마님, 단 하룻밤의 만남이 이렇게 영원한 사랑이 될 줄 누가 알았겠소? 이연은 미소 지으며 장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지만 운명은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었어요. 장식은 이연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그의 손길은 달빛처럼 따스했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요? 이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만약 딸이라면 연아라고 지어요. 연꽃처럼 맑고 아름답게 자라길 바라며 아들이라면 장산이라 짓겠소. 산처럼 든든하고 굳건하게. 두 사람은 미래를 꿈꾸며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제 멀리 흘러갔고 그들 앞에는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닷가 작은 집, 그곳에서 시작된 새로운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마당쇠와 과부마님의 하룻밤 사랑은 영원한 사랑의 전설이 되어
오래도록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마을 사람들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 행복한 가족의 이야기를 전하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신분의 벽도 세상의 편견도 뛰어넘는 법이지요. 하룻밤의 인연이 평생의 사랑이 된 그들처럼.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